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 뉴 다이아몬드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다르네 다이아몬드는 이러면서 작년 8월 27일에 저희 류지민 리더님의, 우리 영 리더들의 롤모델이죠, 류지민 리더님의 초청으로 드림 아카데미 2030 팀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었습니다. 거기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제 성취를 하고 엄청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내년에는 다이아몬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1년이 안 돼서 다시 다이아몬드로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초대해 주신 류인희 강현수 리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동영입니다. 네, 오늘 다이아몬드 되고 첫 이렇게 초청 무대라서 계속 이렇게 박수 치시면 진행을 못합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색다르네요. 느낌이 좀 색다르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27살에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2살 깎아줬죠. 32살에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오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진행했던 사업을 좀 편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네, 미국입니다. 이 넓은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거의 항상 1등으로 뽑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떻게 아시죠? 이게 저기 왼쪽 밑에 있는 멕시코 국경과 맞닿아 있는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이 가장 날씨가 좋고 모기 한 마리 없고 습하지도 않고, 그래서 노후를 보내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살기 너무 좋은 동네인데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곳은 물가가 비쌀까요, 쌀까요? 엄청 비싼 곳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싼 동네에 대학을 붙어가지고 정말 힘겨운 유학 생활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비싸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다녔던 그 미국의 이제 캠퍼스인데 거의 여기 한 절반 정도가 다 저희 학교 캠퍼스 사진이에요. 굉장히 큰 학교였고, 학교 바로 앞에 이제 바다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수업 끝나고 이제 뭐 맥주 같은 거 사가지고 바로 한 5분 차 타고 가면은 이제 바닷가를 가서 놀고, 그런 이제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중3 때부터 16살 때 미국에 가서 26살까지 10년 정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그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기업에 임원 생활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평촌 살아요. 평촌이라는 곳에서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생활 수준이. 근데 그래도 이제 월급쟁이시다 보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거의 이제 빈민층, 유학생들 중에 가장 좀 이제 여유가 없는 그런 이제 좀 가난한 유학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에 10년은 있었지만 여행을 가거나 좀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이런 것들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치열하게 그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보고 싶었던 취미, 그리고 가고 싶었던 여행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해보고 싶었는데 다 못했던 것들이에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스쿠버 다이빙도 저는 해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샌디에고 토리파인스라 그래가지고 타이거 우즈가 제일 좋아하는 그 페이버릿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그 동네 살고 있으면 막 70% 깎아주고 이러는데, 그래도 저는 골프 한 번 쳐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서핑 같은 것도 좀 배워보고 싶었고. 근데 이게 다 어쨌든 추가적인 지출 한 200~300만 원, 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돈이 드니까 저는 그때부터 약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나를 유학 보내는 게 아니시구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칸쿤 아세요? 멕시코에 우리 신혼여행 많이 가죠. 칸쿤도 정말 많이 가는데 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하와이도
같은 미국인데 저는 10년 동안 못 가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런 주변만 이제 가끔 여행을 갔지 많은 걸 이렇게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약간 그 아쉬움도 좀 있고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름 유학생활 했을 때 제가 좀 돌아보면은 제가 그래도 또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군대 딱 갔다 오니까 좀 정신 차려진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된 계기도 원래는 안 가도 거기 있으면 그냥 계속 그냥 있었을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이 딱 미국에서 끝나고 나니까 부모님께서 전화가 옵니다. 야, 동영아, 한국에 편입할 수 있는 학교를 좀 알아봐라. 왜요? 부모님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저는 유학 생활이 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그 자유가 정말 저는 좋았어요. 다른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래도 넓은 세상에서 넓은 문화권의 다양한 친구들과 또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1학년 딱 끝나고 나니까 저는 이제 21살, 제 동생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걔는 또 성악을 해요. 걔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딱 저희 집안의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연 속된 말로 잘리신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갑자기 팍 닥쳐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편입하긴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군대 가야겠다. 2년 동안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오기 싫어 이러니까 좀 군대를 가자로 타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제가 다시 미국으로 복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기를 쓰고 다이아몬드를 완성시켜가지고 저 유학비를 그때부터 눈물 머금고 대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걸 좀 겪으니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나 사치할 수 없어. 거기서 최소한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알바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10로 생활하기. 그 당시는 거의 1,000원꼴이었기 때문에 하루 10,000원으로 생활하기. 서브웨이 같은 거 한 끼만 먹어도 한 7, 8,000원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뽀글이 같은 거 많이 해 먹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마트 가가지고 30개 들어있는 라면 한 박스 사가지고 학교에 이거 라면 봉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뽀글이도 좀 해 먹고 약간 좀 불쌍하지 않아요? 약간 좀 불쌍하게 이렇게 유학생활 도시락 싸서 다니고 이렇게 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바텐더 알바도 이제 학교 끝나고 저녁에 했었던 것 같고 아마 부모님도 최근에 아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식당 서빙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초딩들 과외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용돈벌이도 하면서 넉넉하지는 않은 유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의 괴리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 기업에 뭐 2세, 3세 막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막 진짜 막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 있죠. 밥 한 끼 먹어도 막 몇십만 원씩 그냥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잘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나를 10년 동안 유학 보내는데 얼마 정도 지출이 들었을까. 제 전공이 경제 경영학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조금 모자란 10억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진짜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거 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장남으로서 또 이제 잘 살아야지, 잘 돼야지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해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좀 멘토 좀 찾고 싶다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좀 좋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도 좀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저의 멘토가 되어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막 그렇게 절박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을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부러움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막 동경심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정말 여유 있다 이런 느낌. 왜냐하면 제 친구 아버지가 그 아들 보러 이제 중국 친구예요. 중국 친구. 중국인 친구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제 친구 보러 이제 미국에 온다고 자기 개인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좀 눈이 좀 많이 높아졌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제 가정사는 다 행복하지 않지만 그래서 부자에 대한 약간 부러움은 있지만 동경심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다 해피하진 않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같이 그때 제가 25, 26 이때였으니까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또 이제 미국에서 운 좋게 취직이 돼가지고 1년 정도 이제 금융권에서 회사 생활했는데 1년 정도 딱 지나 보니까 야, 이걸로는 내가 원하는 잘 사는 삶, 여유로운 삶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딱 됐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나름 대기업이었지만 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이 정말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솔루션이 있을까 했는데 그 누구도 고민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주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나가는 선배들, 뭐 사업하는 친구들 물어봐도 답이 뚜렷하지 않더라고요. 방송을 찾아보고 신문 뉴스를 봐도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물음표만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더 있어야 되나, 한국에 와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제 경제 활동하고 있는 선후배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 갈까, 미국에 있을까 물어보니까 한국 오라 그랬을까요, 미국에 있으라 그랬을까요? 한 명도 오라고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다. 야, 한국 헬조선이야. 왜 와? 너 지금 회사 4시 퇴근하고 뭐 복지 짱짱하고 뭐 출퇴근 자유롭고 하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도 한국 직장인의 눈높이와 미국 직장인의 눈높이로 이제 비교를 하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20대가 물어봤자 20대잖아요. 20대가 물어봤자 20대 선후배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비슷한 시각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한국 와라. 한국에도 네가 뭘 선택하고 어떤 거에 에너지 집중하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네 원하는 삶 살 수 있다. 유일한 딱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때 몰랐죠. 그게 아메이라는 거. 완전 낚인 케이스입니다. 그때 알았으면 그때 말씀 안 해주신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말을 붙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아메이를 알아듣게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 아메이는 이제 제가 중3 때 미국에 가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메이를 그냥 하는 부모님 정도였어요. 잘 모르죠. 저는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뭐 항상 저한테 목매다시던 장남한테 이제 모든 걸 투자하시던 어머니가 이걸 뭔가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형제한테 자유를 선사해 주셨어요. 방학 때 한국에 와도 밥도 안 차려주고 돈 주고 치킨 사 먹으라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엄마는 눈물 머금으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저희는 아싸 엄마 나갔다 이러면서 뭔가 집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잘 모르고 있었던 아메이를 제가 10년 지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메이는 잘 몰랐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달라졌다는 건 한눈에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 사이 다 좋으시죠? 부부 사이 다 좋으시죠? 굉장히 표정 굳어지시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기억하는 저희 부모님은 마찰이 좀 많았어요. 근데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까 전에 굉장히 공손하게 서 계시는 그 남자분 저기 뉴 에메랄드 사진 있었잖아요. 저희 아빠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무서운 아빠가 엄마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 때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 폭력까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마사지 해주고 계시더라고. 그 집에서 칼을 들고 있어요.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칼 들고 있는 요리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 돌아와서 정말 쇼윈도우다. 아들 오랜만에 왔으니까 정말 친해 보이려고 이게 며칠 안 가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사이가 좋아지고 전 아버지 회사 그만둔 걸 알았는데 분명 우리 아빠 백수인데 정말 자유로운 백수 있죠. 막 그 정말 미스매치되는 막 원색의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아빠가 아니었는데 정말 뭔가 약간 부담이 좀 없는 노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걱정이 없는 모습을 제가 딱 보게 된 것 같아요. 여행 다니시 아시죠? 다이아몬드 그 당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부자들도 봤었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봤지만 행복하다는 느낌 혹은 여유 있다는 느낌을 가까이서는 많이 못 받았었어요. 미국에서도 돈 때문에 싸우고 엄마 아빠 싫다 그러고 제 친구들도 막 회사 물려받기 싫다 그러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딱 제가 그냥 봤을 때 느낌은 아메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나 저렇게 잠깐 살고 싶다. 친구 많죠. 시간 많죠. 경제적 여유 있죠. 여행 다니죠.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사실 꽂혔어요. 아메이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니까 아메이 하나로
10년 만에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전에는 들은 척도 안 했다가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지난 10년 동안은 들은 척을 안 했을까?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 그땐 제가 뭘 찾고 있던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갈 길이 그냥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면 인생이 풀릴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았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뭔가 벽에 부딪히고 뭔가 없을까라는 걸 찾을 때 그 타이밍이 그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타이밍이 있다는 걸 저는 지금 사업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쭤봤죠. 제가 그래서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2030 세미나 2015년 12월 1일에 제가 한국에 왔는데 2015년 12월 중순에 있었던 2030 세미나를 가보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2030이 아메이를 한다고? 항상 저희 어머니 주변에는 헤어스타일 다 비슷하신 이모님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를 가니까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아마 그때 류지민님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내가 어린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 젊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하지? 이런 걸 받으면서 제가 완전 뚜껑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도 처음에는 면접도 이렇게 넣고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력서도 넣고 해가지고 막 3차 면접 보러 와라, 뭐 최종 합격 통보도 받고 많이들 아시는 그 인터넷 N 회사 있죠? 검색 포탈 그 회사 거기서도 스카우트 제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나름 거기도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완전 뚜껑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합격 통보 온 회사 딱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안 가겠다 뭐 이런 약간 나 그 회사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메이를 알아보기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는 엄청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엄마 나 한번 아메이 해볼래.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 엄청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썩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시면서 이렇게 섣부르게 갑자기 네가 딴 거 다 때려치고 한다는 거 자체가 저의 의지를 약간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잠깐 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 야, 너 아메이 하면 거절받아야 돼. 사람들 고정관념을 맞닥뜨려야 돼. 너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종차별을 받았었다.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도 그런 편견과 그런 시선을 어쨌든 10년 동안 이겨서 잘 마무리하지 않았냐.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니까 그래 알았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와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또 무슨 질문 하시냐면 이 달구지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 한번 해보라고. 이 달구지 이런 저런 딱 똑같이 생긴 달구지가 있는데 그 달구지에는 사람들이 다 별로 곱게 보지 않는 막 오물들 있죠. 오물, 막 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오물들이 막 꽉 차 있는데 그 오물이 담겨 있는 달구지를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5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걸 지고 하루에 8시간씩 나르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 5년 하면 남은 인생 자녀들한테까지 매달 월 1,000만 원씩을 평생 준다면 너 그거 할래?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남들이 기피하는 일이고 선호하지 않는 일인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1초도 고민 안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해야지. 5년 그거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마스크 써도 되냐고. 된다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거 한다. 마스크 딱 쓰고 5년 개근해서 남은 인생이 정말 보장받을 수 있으면 해야지.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약간 검증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가 그런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메이가 그런 일이다 해서 저는 이 사업을 받아들이기 전에 제가 느꼈던 아메이는 그냥 세제 모습이었어요. 그냥 생필품. 이거 팔아서 얼마 남지 이런 느낌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엄마가 하는 일, 뭐 영업 같아 보였고 내가 할 일 아니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성냥팔이 소녀같이 성냥 사세요 이런 거 아닌가.
난 못해. 그리고 또 이 남자들 있잖아. 20대 남자들. 멋이 없어. 슈퍼카 이런 거 파는 것도 아니고.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멋이 없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자꾸 어머니가 이거 받아들이기 전에는 미팅장 가자. 대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5만 원 줄게. 자꾸 오라 그러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잠자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공부해보니까 똑같은 아메인데 완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완전 다르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네. 제가 진짜 제대로 아메 알아보고 나서는 잠잘 때마다 진짜 한 2주 동안 맨날 다이아몬드 되는 꿈 꿨어요. 왜냐면 처음 간 2030 군대에서 랠리를 했거든요. 와, 다이아몬드 너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 꿈꿨어요. 자산이라는 개념도 좀 더 알게 되고, 좀 자유라는 것도 꿈꾸게 되고, 선한 부자, 플랫폼, 뭐 디지털 노마드, 영향력, 연금성 소득, 성공의 기회. 그 무엇보다 이 자리도 아마 분명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렇게 멋진 사람이 왜 아메이를 하지? 이런 그 의문점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보통 우리 20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은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래가지고 제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뀔 수 있었던 건 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아메이를 알아봤거든요. 열심히 아메이를 공부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슴 뛰고 나서 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진짜 대박인 것 같다. 내가 하고 싶다. 뭐 해야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뭐 해야 되냐고. 나가서 말하면 돼? 막 이러니까 아니다. 그 입 다물라. 어설프게 떠보면 너 상처받을 수 있어. 너가 20대 나이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이걸 선택한다는 게 올바른 초이스인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나서 확신이 들면 그때 나가서 얘기하든 말든 해라. 한 2달 동안은 입 닫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내가 너무 감정이 앞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확히 이 사업을 분석해보고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책이나 음원이나 미팅 같은 걸 완전 풀참을 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점점점 한 2달 알아가니까 이 확신이 마음속에 팍 꽂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진짜 이 사업은 능력도 나이도 학벌도 출신도 배경도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 정말 멋진 진짜 딱 견장 떼고 누구나 빵 퍼센트부터 시작하는 진짜 멋진 비즈니스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나이에 여러 가지 찾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름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진짜 이거 한번 해볼래? 여기 한번 인생 몇 년 걸어볼래? 그럼 다이아몬드 누구나 될 수 있어.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했나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삶을 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했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했는데 와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다이아몬드 되게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두근두근 되는 가슴과는 달리 시작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은 제 생각과는 다른 전개들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사업하면서 처음에 제일 좀 난감했던 거는 이 낯선 제품들이었어요. 20대 싱글 남자는 생필품을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사본 적도 없습니다. 빨래하면서 감동받아 본 적 없습니다. 양치하다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요. 영양제 안 먹습니다. 모든 아이템이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정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되게 난감했습니다. 이 어린 총각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려 그러면 내가 임마 너보다 세제는 20년 더 썼어 막 이러면서 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위화감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싱글 남자로서 그런 이제 낯선 제품이 장벽이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아메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제일 무서운 질문이 너 요즘 뭐 한 거예요? 제발 그것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 어떻게 해서 이 아메이를 꺼낼지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데 시작할 틈도 주지 않고 너 요즘 뭐 해? 이렇게 나오면은 요즘 사업해. 무슨 사업해?
온라인 뭐 비즈니스 뭐 마케팅 집요하게 물어본 놈들이 있어요. 뭐 하냐? 미국 회사. 그래서 미국 온라인 마케팅을 뭐 하냐고 이러면은 진짜 기어 들어간 소리로 아메, 약간 아메 이러면은 꼭 귀 좋은 애들이 카페 같은 데 가면 너 아메 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 쥐구멍에 숨고 싶은 진짜 이중인격자 같았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다이아몬드 되겠다고 다른 기회 다 걷어차고 이걸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막 외치고 있는 제가 한구석엔 있는데 또 한쪽에는 이 말조차 못 꺼내는 막 너무 막 겁쟁이인 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나 성공할 수 있어. 기회가 없어서 못하지 막 이런 마음 먹고 있던 제가 막상 기회 오니까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면 좌석이 쫙 있잖아요. 그럼 한가운데 앉으세요. 저 구석 끝에 앉으세요. 아메 안 할 때는 아무 데나 앉거든요. 아메 하면 무조건 구석 끝에 가는 거예요. 막 속삭이듯이. 그랬던 저를 보면서 굉장히 한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낯선 환경. 이런 것까지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저는 애를 싫어합니다. 애기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메 하면서 지금은 저희 파트너 애기들인데 애기 공장입니다. 거의 하나 크면 또 새로운 애 신입 들어오고 졸업시키면 신입 들어오고 점점 많아져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 4년 차인데 아직 애가 없거든요. 이미 기저귀 가는 법, 안고 소변 보는 법, 울리지 않는 법 제가 다 통달한 것 같아요. 가끔 약간 요즘 말 현타가 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파트너들 미팅장에 앉혀놓고 제가 애들 봐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러려고 진짜 10년 유학하고 가지고 캐시백 2, 3만 원 받으면서 이거 맞나? 막 이런 거 생각하죠. 솔직히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메이를 분명히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모습 보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고 지금 이 과정을 겪어야만 이게 과정이라면 이게 똥지개보다 낫잖아요. 이거 해서 평생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정확한 이 비즈니스를 아니까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진땀 빼가면서 막 애를 처음에 얼마나 많이 울렸겠어요. 제가 앉혀놓고 핸드폰 쥐어주고 전 딴짓하고 금방 울어요. 저 밖에 만약에 애가 있잖아요. 애가 딱 울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의 모성애는 대단합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발딱 그 소리 듣고 촥 나가가지고 힘들게 초대했는데 하루 종일 미팅을 못 듣더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필사적으로 놀아주고 막 그러는 스킬들도 여러 가지 낯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꿈과 희망에 가득 찬 미래 모습만 상상하던 이 멋진 아메이가 한순간은 약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아메이 초기 사업자분들이 절대 술자리에서 하지 않는 게임 369 369 3% 6% 9% 절대 이 게임 안 저 트라우마 있습니다. 트라우마.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굉장히 앙증맞게 시작을 했죠. 혼자. 아마 여기 2세 사업자분들 뭐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분들 뭐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2세들이 부모님의 그 멘탈적인 그런 서포트는 굉장히 많이 받지만 가장 큰 딜레마는 후원할 가족이 없어요. 그렇죠? 그 회원가입 시킬 가족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온 가족이 이미 다 점령당해가지고 저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그나마 있는 친구들도 다 외국에 있고 저는 MBTI 완전 극강의 I거든요. 무대에서 막 이러면서 아메이 할 때만 E가 되는데 막 이 내성적인 스타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앙증맞게 시작하고 이랬다가 제가 이제 그 초기에 막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3개월을 사업하면서 3개월을 전업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큰 꿈을 갖고 시작했겠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제가 연짝 빵프로를 하는 겁니다. 소득이 얼마예요? 빵원인 겁니다. 빵원. 석 달째 3%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3%가 힘들었어요. 그 3%를 하고 싶은데 제 주변에 남사친 애들 모아갔다가 미팅 가보자, 비전 보여주고 제품 써라 이래도 3%가 안 됐는데 전 처음에 이제 그 이 속에서 사업 안 하고 괜히 눈 맞을까 봐
남자들만 데리고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금방 알았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 남자애들은 답이 없다. 죄송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자 사람 친구들을 소비자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한 명을 제가 만났는데 또 남자의 그 자존심에 암해한다는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가 딱 가방에서 미스트를 꺼내서 착 뿌리는데 뉴스킨 미스트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나 다단계 제품 원래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티스트리 알아? 아티스트는 모른대요. 그래? 그럼 이거 한번 써봐 해서 그때 처음 나온 게 라이트업 립글로즈라고 이 밤문화 즐기는 여성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불빛 나오는데 이게 클럽 같은 데서 잘 바르는 거 있어요. 그 여사친이 그걸 제가 그때 프로모션 나와가지고 제가 6개, 5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건가 있었는데 PB가 짱짱했는데 그걸 추천했는데 걔가 그걸 산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완전 극강의 완전 외향적인 회사 가가지고 같이 노는 무리 언니들한테 언니 이거 대박이야 하면서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 프로모션을 몇 개 사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3%를 만들어준 거예요. 한 명이. 엄밀히 말하면 캐시백은 걔가 다 가져간 거죠. 그래도 제가 3% 되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이 여자다. 갑자기 모든 여자 보는 이상형과 뭐 그런 다 바뀌어가지고 그 3% 만들어준 여자애랑 결혼했습니다. 여기. 네.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고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3%, 6%, 9%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 사업자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SP잖아요. SP. 그 SP라는 게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골든타임이 왔잖아요. 골든타임을 어떤 사람은 뭘 몰라도 그냥 스폰서님들 하라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시행착오 겪어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말 잘 듣는 아들이었을까요? 말 잘 안 듣는 아들이었을까요? 아들들 원래 말 잘 안 듣죠. 전 말 진짜 안 듣는 엄마를 엄마로 보면 안 돼요. 2세 사업자분들 엄마는 스폰서로 봐야 됩니다. 아무튼 저한테 그때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제 PV 그래프예요. PV 보면은 369, 369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면 369, 369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전업으로 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도 369인 거예요. 막 완전히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월 달이 되면 아주 새로운 아메이서 회계년도가 시작이 된대요. 새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와이 여행이 걸려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꾹곡이죠. 그 당시 하와이였어. 하와이.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하와이 도전을 해라. 근데 제가 하와이 도전을 마음 먹지도 못했어요. 369인데 어떻게 이걸 하냐. 9월 달에 무조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니까 SP를 한번 해봐라. 그만 6월인가 7월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SP를 해. 스스로가 막 한계를 정해버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9월이 됐습니다. 9월이 됐는데 사업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비슷한 핀인 사람들 있죠. 같이 무대에 올라가면 이분들이 내 6% 같이 올라가네, 9% 같이 올라가네. 근데 그 중에 내가 얘보단 낫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보단 낫지. 저 솔직히 있었어요. 내가 이분보단 잘할 것 같은데 괜히 막 말도 안 되는 경쟁 붙어가지고. 근데 저는 9월 달에 말을 안 듣고 6, 7, 8을 그냥 휙 날려보냈는데 내가 분명히 이분보다 잘할 것 같았던 분이 9월 달에 SP가 팍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도 나랑 비슷한 369였는데 369 동지였는데 SP가 돼버리고 이분은 하와이를 결국엔 갔어요. 저는 9월 달에도 9%를 한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마음 먹었습니다. 작심을 했습니다. 뒷북치는 스타일인 거죠. 10월 달 돼가지고 내가 이번 달 SP 안 되면 아메이를 그만둬야겠다. SP가 안 되면 이거 나랑 안 맞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은 못 가면 어차피 이 사업 그만둘 거니까 뭐 쪽팔릴 게 뭐 있어요. 그럼 이번 달에 다 걸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10월 달에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제가 SP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9%가 SP가 될 수 있었을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SP가 될 수 있었을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 감정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감정 널뛰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채워야 되는 일의 양을 못 채우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가 낮아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갈 다리가 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계속 그 이력서를 보고 면접 보러 와라, 뭐 해라 이런 플랜 B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하고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하고, 적당히 하다가 빠지고, 그런 것들이 저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월 달에 도전할 때는 제 이력서를 다 내렸어요. 배수의 진을 한번 쳐보자. 내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SP도 못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 이번 달에는 안 가던 데도 가보고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해보고 정말 두려움, 내 자신 한번 이겨보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정말 치열하게 한 달을 보냈더니 10월 31일 날 밤 11시 반인가? 이때 저는 SP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졌구나, 불가능하다는 게 없구나, 해보면 정말 벽인 줄 알았는데 부딪혀보면 커튼이구나라는 거를 해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해본 경험이 저는 그 이후에 사업하면서도 계속 그때 내가 해냈었지, 그때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자력으로 해봤었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레스트 같은 SP를 하면서 솔직히 저는 겁이 많은 쫄보입니다. 쫄보.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오늘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 제가 정말 두려움이 많아서 제가 참 혼자서 이렇게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제일 많이 속으로 많이 주문처럼 외웠냐면은, 제가 감정 널뛰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는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우울했다가 밤에 누가 전화 와서 치약 하나 주문하면 기분 좋아졌다가 거의 뭐 조울증 환자 같은 거예요. 제가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내 손을 떠난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면 이 사업에서는 헛수고는 없다 그랬어. 모든 내가 남들 보지 않고 남들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그 모든 발걸음을 다 카운트 된다 그랬어.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어도 이거 정말 버릴 게 없는 경험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거절받고 힘들 때마다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샤워하면서 혼자 울고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이거 알려줘가지고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난 이걸 알아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신세한탄 한 적이 있었는데, 막 차에서 혼자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 젊은 그 사업가가 겪어야 되는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얼마나 제가 설명을 잘하겠습니까? 설명을 잘하려는 열정과 눈빛은 있지만 말 잘 못해요.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지금 전 정말 너무 확신하는 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하고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뭔가 찾고 있는 타이밍에 저를 그때 다시 한번 건드린 저희 어머니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 사람이 거부한다 그래서 내가 위축될 필요 없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남들한 이 암해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이 독특한 찝찝함이 있다 그래요. 남들한테 말을 못합니다. 가족들한테 힘든 거 말 못하죠. 친구들한테 힘든 거 말 못해요. 어려운 거, 마음의 갈등들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후원 대상이거든요. 후원 대상이 분들한테 어려운 말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스폰서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미리 겪어보신. 근데 그 과정들이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 마음을 꽉 잡았습니다. 그걸. 그러면서도 야, 이거 언제까지 비참해야 돼? 계속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이게 나중에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멋진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때가 오겠지? 분명히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마다 꾸역꾸역 저장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거절받을 때 셀카 찍었습니다. 막 눈물 셀카 이런 거 있죠. 오늘도 나는 거절을 받았다. 그런 것들 저장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나의 인생 드라마를 만드는 거기에 나중에 엄청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저도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그때 그 사진들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초기 사업자 때 SP 되기 전에 제가 평촌 사는데 김포면 차 타고 한 1시간 반 뭐 많으면 2시간 막히면 이렇게 걸리는데 거기 어떤 분을 소개받아서 갔어요. 거기 어떤 분 소개받아가지고 그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를 만들고 싶어서 매주 한두 번씩 이렇게 김포까지 계속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속 가면서 그 집만 갔다 오기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건물 단지에 있는 카페를 제가 이렇게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카페 사장님한테 제가 말을 좀 트게 되고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27살 때 퍼센트 중금속 핀이라 그러거든요. 그 퍼센트 핀이었던 제가 그때 마음에를 전했던 그 소비자가 있어요.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는데 그분은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 사람이에요. 뭐 이제 계속 그 정성을 들였는데 끝까지 소비자만 되어주셨지 사업자는 안 되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그 김포에 있는 그분이 어쨌든 결국엔 사업이랑 저랑 연결이 잘 안 돼서 인연이 아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멀어지고 제가 제 위치에서 바빠지면서 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그쪽 부근에서 제 새로운 사업자 파트너가 나오신 거예요. 김포 장기동을 갔죠. 근데 그분이 또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그 가게를 제가 그분 만나러 갔는데 파트너분을 만나러 갔는데 바로 옆 건물이 그 카페인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갔던 그 카페.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본 곳인데 하면서 싹 차를 돌아서 가는데 간판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주인이 바뀌었나? 하고 이게 카페 안쪽을 싹 봤는데 주인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 그대로. 그래서 제가 바로 들어갔죠. 근데 그분이 저 보자마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매주 갔으니까 기억을 하신 거죠. 저도 저한테 첫 마디 하시는 게 동현 씨 요즘도 아메하냐고. 열심히 하고 있죠. 가게는 좀 어떠세요? 근황 얘기 쫙 했어요. 근데 간판을 자주 바꾼다는 건 장사가 잘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바꾸는 겁니다.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니 세월은 6년, 7년이 지났는데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걸 막 눈물 지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요즘은 그래도 돈 좀 벌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퍼센트 핀이었으니까 대충 상황 아시잖아요. 돈 좀 벌어? 저 이번 달에 다이아몬드 돼요.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뭔지 설명했던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짜릿한 거예요. 복수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있었어요 사실은. 통쾌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세월은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년 뒤에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나는 이제 이번 달 다이아몬드가 돼서 정말 내 꿈꾸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지금 왔는데 정말 그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공간에서 그렇지 못한 그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거절했던 그분보다 그 남편분이 저 더 힘들게 했거든요. 그게 전 스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다이아몬드 되면 이 스토리 쓴다 그랬거든요 속으로. 근데 다시 제외하니까 그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네. 생길 거라고 전 믿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세상에 성공의 공짜는 없다라고 저는 강력히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2세 사업자로서 부모님께 받는 혜택들이 없냐 정말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안 물어봐도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근데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전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받느냐?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 성공했다라는 건 자녀들한테 얼마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와 제 동생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동생도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성공 확률은 100%야라고 정하고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부터 시작했겠죠. 근데 부모님이 시작할 때부터 다이아몬드 이상이니까 우리도 엄마가 했는데 있죠. 엄마가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가능성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 자녀는 없지만 그런 부모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랑 제 동생은 한참 뒤에 시작했지만 저는 사업 시작하면서 스스로 좀 자존심이 좀 있거든요. 남자들 가오가 있잖아요. 제가 부끄럽지 않은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라이프롱 평생 할 비즈니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부모님한테 한 명의 소비자도 한 명의 사업자도 받지 말고 내가 100% 다 하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2015년 12월 1일 날 한국에 와서 2016년 1월 1일 날 제 손으로 사인업을 회원가입을 하고 제가 0%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를 지켜봤을지를 요즘 들어서 조금 대화를 나눠요. 근데 저 어머니가 다이아몬드 되면서 되게 기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 정말 초반에 힘들어하고 막 혼자서 끙끙대고 있었을 때 정말 마음 아팠다. 부모로서 그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밤마다 새벽마다 콜드 컨택하러 나가고 소비자 만나러 다니고 막 잠도 못 자가면서 막 정말 평일도 주말도 없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이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맞긴 한데 성공하려면 그렇게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자녀니까 좀 다른 이슈였나 봐요. 근데 이번에 하신 얘기가 진짜 사랑한다면 다 퍼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하셨다고. 겪어야 되는 것은 겪어야 단단해질 수 있고 해나가야 되는 거는 감당해내야 그릇이 넓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셨다고. 전 지금 와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SP 도전하거나 무슨 핀 도전했을 때 그때 저한테 좀 도움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 제가 가끔 물어봤거든요. 청정기 필터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요즘 그때 어머니가 같이 살았을 때 요즘 방 공기가 조금 열악해진 것 같아. 한 대 더 놔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칼같이 저를 자르셨거든요. 그러면 동영아 SP 다음 달에 가. 계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야속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때 그 마지막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를 부모님이 채워주셨으면 전 절대로 지금 SP 도전하는 파트너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저는 가까이서 보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지금 17년 되셨는데 17년 아메이 사업을 제가 옆에서 그래도 지켜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거저 성공하시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학 때마다 그 유학 보낸 그 중3짜리 아들이 돌아와도 전 어머니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퀸 요리 많이들 하시죠. 전 어머니의 퀸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해가지고 냄새 좋다 그럼 들고 나가시는 거야. 어머 나도 좀. 그래서 그때 지금도 하는 거 있죠. 그 닭 치킨 윙. 전 17년째 맛도 못 봤습니다. 어머니 손맛의 음식은. 그래서 지금은 맛 없을 거야라고 스스로 이제 합리화를 하는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고 제가 이제 미국은 이제 고등학교 때 SAT라는 걸 봐요. SAT가 뭐냐면 한국의 수능과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에이전시 통해서 홈스테이를 하더라도 중3짜리면 어리잖아요. 중3짜리 말도 안 되는 애를 미국 보내놓고 부모님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저한테 드렸던 정성과 공을 보면 무조건 미국에 왔어야 되는 분이거든요. 와서 반찬이라도 해놓고 옆에서 또 끼고 있어야 되는 헬리콥터만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중3 때 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미국에 안 오셨어요. 한 번도 미국에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가정의 수입이 끊겼을 때 언젠간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남편의 만약에 퇴직이 예상됐을 때 진짜 이 아들의 꿈, 유학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오셨어요. 전 좋았어요. 전 너무 솔직히 좋았어요. 안 가도 돼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SAT를 보는데 수능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SAT 수능을 보면 그게 대학이 결정짓는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SAT를 보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오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 부모님도 제 SAT가 언젠지도 몰라요. 저 혼자 수능 준비 다 했습니다. 혼자 SAT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나름 유학생활 너 계속하고 싶어? 그럼 공부 잘해야 돼 이러셔가지고 성적 상위권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에서 방치도 하고 놀기도 했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보는 SAT 보는 날 아침에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제가 전날 밤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한 시험이 한 6시간 되거든요. 그럼 점심시간이 있어요. 근데 홈스테이 부모님한테 뭐 좀 부탁드리고 껄껄껄 해가지고 제가 그냥 전날 밤에 주먹밥이랑 뭐 계란 후라이랑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택시 불러가지고 제가 혼자 수능 보러 갔어요. 혼자 SAT 보고 6시간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인가 다음날 전화했어요. 엄마 나 오늘 수능 쳤어. 오늘 수능 쳤어? 근데 도시락 싸가지고 갔어요. 우시더라고. 네. 우시더라고. 그것조차 모르고 사발렸어요. 근데 좀 자랑 좀 할게요. 제가 SAT 전교 1등으로 네. 네. 제가 전교 1등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 그래요. 아무리 공부해라 책 읽어라 그래도 말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랑 제 동생은 항상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 엄마 진짜 열심히 살지. 아메이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항상 열심히 베스트를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이지. 정말 멋진 부모님이지. 부모님이 책을 읽으니까 저희도 책을 읽게 되고 부모님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모님이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하셨던가를 좀 이렇게 되새기면서 아 그래 아메이의 보상은 너무나도 크고 달콤한 거 맞아. 근데 그거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었지.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땀 흘리고 대가집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대가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업이 더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온라인이 이렇게 되면서 사업 열심히 하고 또 아까도 25센트 라이드 얘기해 주셨지만 저 웰리스 코치 1기로 이제 또 열심히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줌이 되면서 또 오히려 해외에 있는 모시기 힘든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미팅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운 좋게도 30주년 아메이 행사에 또 MC로 이렇게 또 사회 볼 수 있는 멋진 경험도 주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발리 여행 얘기하셨는데 저도 아메이 여행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네. 저는 조기 교육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아메이 여행 갈 때 되면은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동영아 한국 나와서 여행 가자. 엄마 나 다음 주에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가 뭐가 중요하니? 여행이 더 중요하지. 이래가지고 엄마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기말고사 교수님한테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미리 보고 여행 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핑계를 다 그렇게 된 거죠. 할머니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 돌아가셨다고 뻥을 이제 합리적으로 쳐가지고 저희 여행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전 조기 교육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런 여행들, 파트너들과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들. 그리고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걸 저는 사실 처음에 꽂혔거든요. 미국 생활 그리고 친구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많은 유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라고 치면 한국,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자유로운 삶을 꿈꿔요. 근데 어딘가 매여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내 회사가 아니고 내 비즈니스가 아니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걸 꿈꿨어요.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아무리 유학생활 오래 했어도 영어 까먹습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계속 있으면. 그리고 미국에서 정착하는 친구들도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렵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아메이 사업 하면서 진짜 너무 많은 오히려 영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험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러 경영진들과 이런 뭐 A60 행사 이런 것들도 따라가게 되면서 정말 더 확실하게 이 비즈니스 알게 됐던 것 같고 여기 왼쪽 밑에 보이는 이 사진에 이 젊은 가운데 있는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이분 누구냐면
그 멕시코의 2세 사업자인데 피니 크라운이에요. 예, 거기는 부부가 안 하고 엄마랑 아들이 해가지고 또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A60 거기를.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30년 역사지만 더 오래된 국가들에서는 진짜 2대 3대까지 이렇게 상속하면서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믿고 싶었던 것들이 다 사실이었구나가 착착착 들어오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일단 한국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고 자리를 잡아야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금 이게 기회를 보다가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미국 비즈니스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가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가를 어차피 1년에 한 번은 가고 싶은데 사업이 연결돼 있으면 더 자주 더 즐겁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 5월 달부터 미국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저희 미국에 있는 파트너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성취했었을 때 미국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30%를 캐시백을 더 받거든요. 그리고 브론즈 빌더가 되면 70%를 더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63불 정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브론즈 빌더 성취하셨는데 1,300불 넘게 받았습니다. 한국 돈 한 170만 원 브론즈 빌더가. 예, 그래서 네, 많이 줘요, 많이 줘요. 근데 이 헬렌 리더님이 정말 저희 비즈니스를 5년 넘게 격하게 반대하셨던 저희 장모님입니다. 네, 저 장모님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사업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 미국을 1년에 2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꿈꿨던 걸 하나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요즘 우리가 뭐 인플루언서나 SNS나 뭐 우리 젊은 영리더님들 보면은 인플루언서란 단어 많이 쓰죠.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준다는 뜻인데 인플루언스라는 단어는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향력.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라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 good influence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bad influence,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정말 갈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왜 저를 이 비즈니스에 자꾸 조인시키고 싶어 했나 생각을 요즘에 해보면 돈 때문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치, 사람들, 나눌 수 있는 영향력,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런 꿈꾸는 이런 장소에 저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제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뭐 여의도 IFC 이쪽에 일하고 있는 제 동료 친구들, 또래 친구들을 보면 정말 굿 인플루언스보다는 배드 인플루언스, 유흥과 이런 어둠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메에서 정말 여기 오기 참 잘했다. 갔으면 물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진짜 제가 교회 오빠 같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원래 아니에요. 네, 원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만남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 속에서 제일 감사한 게 20대 나이에 비즈니스, 평생을 이 사업의 멘토, 닮고 싶은 어른, 정말 이분만 보고 따라가면 참 좋겠다. 여러 탑 리더님들, 네, 여기도 류인이 강영순이 계시지만 정말 먼저 보여주시는 그런 선배님들이 계신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그분들이 날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평생 이분들처럼 나도 30대, 40대, 50대 맞이하고 싶다. 그리고 먼저 보여주시는 영리더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는 감사하게 한쪽에는 영적인 멘토, 저의 그 여러 가지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컴패션의 이런 대표님을 만나면서 저는 20대 나이에 비즈니스 그리고 스피리추얼 그 영적 멘토를 만나게 된 게 인생의 가장 큰 전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들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게 참 멋있다. 엄마 닮아라 하는 건 솔직히 민망하잖아요. 근데 엄마의 영향력으로 그런 분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선물인 것 같아요. 저 그 20대 받았던 게 제일 감사한 것 같고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제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에서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까지 내밀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도 가난한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이런 메시지들도 저는 처음엔 별로 와닿지 않았지만 요즘에 사업하면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처럼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이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인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번에 더블 다이아몬드로 핀업을 하십니다. 그 저희 부모님은 이제 17년 되셨고 저는 이제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 제 동생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모 다이아몬드, 고모 파운더스 PT, 와이프 사촌 언니 큐사파이어, 이모 파운더스 PT, 장모님 브론즈 빌더. 완전 다단계 집안. 온 가족이 아메이. 완전 저희는 아메이 수입으로 온 가족이 생활을 해요. 완전히.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진짜 만나면 아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오히려 이 얘기를 안 하면 진짜 할 말 없고 소외돼요. 근데 일반적인 가정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많은 풍부한 얘기 밤새서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같은 목표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밤새 얘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다이아몬드 도전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사업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아주 싼 값에 팔리는, 지나가다가 발에 채여도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런 평범하고 보잘것없었던 우리 사람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과정을 저는 이 사업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원석이 갈고 닦아지는데 이 얼마나 단단한 광물인 줄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우리 몸이 원석이면 우리가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는 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때로는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겪어야만 이렇게 가치 높고 우리 모두는 위대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 속에 숨어있는 미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진짜 멋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작년 6월 달에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였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마무리하는 시기였죠. 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제가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결단을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레그가 15%, 6%, 빵 프로. 제가 왜 이 상황에서 다이아몬드 정말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세 개를 플래티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1년 안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나 무조건 가야 되겠다 한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엄마 다이아몬드 몇 년 걸렸어요?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6년 걸렸어. 오, 오래 걸렸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6년이면 나는 뭐 한 3년이면 끝내지. 근데 작년에 6년인 거예요,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이번 올해 돼도 7년이 넘는 거예요. 야, 올해까지 안 가면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상황 모르겠고 해봐야지.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제가 도전을 선포했는데 심지어 4번 레그는 파트너가 있었고 5번, 6번 레그는 파트너도 없었어요. 그냥 소비자 몇 명 있었고 아예 6번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선포하고 오케이 해보자. 6, 7, 8 해본 적 있잖아요. 6, 7, 8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5번 레그의 사업자가 6월 24일 날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6번 레그의 파트너가 7월 2일 날 가입을 했어요. 희한하게 만남에 연결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5분만 더 써도 되나요 혹시? 네. 제가 이 1년에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달이 4월입니다. 3개월 전. 4월 달이 진짜 저의 한계를 가장 테스트해보는 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몇 번의 어떻게 보면 6번을 해야 되는 어쨌든 그 과정을 오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생각이 드니까 3월이 지났어요. 4월이 됐는데 이번에 저의 목표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미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서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제가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약간 대들고 이러면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엄청 갈등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6년 동안 해보면서 하나 얻은 게 있다면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아주 귀한 제가 레슨을 배웠거든요. 이게 4월은 30일까지 있죠. 한 28일인가 이랬는데 그때 PB가 200인가? 마지막 가야 되는 그쪽이 200인가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달에 어떤 꿈을 2번이나 꿨냐면 꿈에서 그 100, 200 하는 그 파트너가 그 레그가 400이 되어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그렇게 꾼 거예요. 꿈에서 400인 거예요. 괜찮네? 근데 꿈에서 제가 이거 꿈이지 이러니까 꿈이 아니래요. 그래서 기분 너무 좋게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봤는데 꿈인 거예요. 저 열받네 이러면서 막 그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놓을까 말까 끝까지 28일까지 막 하다가 진짜 갈등의 시기가 왔는데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제가 어깨만 스쳤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자존심 상해서 끝까지 연락을 안 했던 사람들 내가 암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좀 무시했던 사람들 있죠. 카톡을 넘겨봐도 얘는 제껴 이런 사람들 아니면 누군지도 모르겠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케이 가리지 말고 싹 다 한번 안부인 사람 한번 해보자. 그때가 우리 엘사백 프로모션 마지막 달이었거든요.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보내마라 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 7년 전에 제가 이분도 SP 되기 전에 딱 한 번 더블 X를 먹었던 분이 저장이 돼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더블 X 이모예요. 근데 본명도 몰라요. 더블 X 이모. 그리고 그 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개받았던 한 번 만났던 그분한테도 보냈어요. 저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아메입니다. 아메한 동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얘기했더니 그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루에 L400 2대 공기청정기 2대 전달됐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기청정기 프로모션도 있었잖아요. 그것 통해서 필터 뭐 재구매 뭐 거기 또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루하고 반나절 만에 1000만 갔습니다. 네, 진짜 물론 이제 아직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건 제껴 들으시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진짜 중꺾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걸 하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4월 달이 제가 한 4번째인가 3번째 했었을 달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5, 6, 7이 너무 쉬운 거예요. 5, 6, 7이 샥 돼버려가지고 지난달에 솔직히 되게 조금 굉장히 수월하게 제가 다이아몬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겪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볼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파트너 찾고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이 비전을 전달하고 만들어 갔더니 첫 번째 레그에는 지금 제 와이프의 사촌 언니 이제 내년 회계년도에 이제 직후 도전하고 있는 첫 번째 레그가 있고요. 두 번째 레그는 제가 콜드 컨택으로 치킨집을 갔다가 치킨집 사장님이 평촌의 치킨 사장님이 의정부에 있는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생판 모르는 의정부의 이디야 카페 하시는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파운더스 PT 내년에 에메랄드가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레그는 제 와이프의 이모님입니다. 와이프의 이모님이 약간 64세에 시작하셔가지고 66세에 파운더스 PT 되시고 내년에 사파이어 도전하시 계시는 분이 있고 네 번째 레그는 제가 미국에서 알던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저희 동네 사는 본인 우리 엄마를 잘 부탁한다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가 더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60대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사게 되면서 거기가 이제 이번에 이제 PT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레그는 이제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의 대학교 선배의 누나의 직장 동료의 여동생의 사촌 오빠가
작년 7월에 가입하면서 이렇게 이번에 1년 만에 같이 이렇게 가게 됐고, 마지막 6번째 레그는 제 와이프의 이제 고등학교 친구, 미국에서 같이 유학생활했던 그 친구가 7년 전에부터 저희를 어떻게 보면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탄탄하게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이게 혼자 제가 시작했던 그 외로웠던 저의 모습에서 점점점 이 비즈니스가 진짜였고, 이 비즈니스가 정말 밸류 있는 사업이고 정말 멋진 사업이라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알릴 수 있는 용기만 가졌더니 동참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결국 멋진 분들이 함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저는 생길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그런 일이고요.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되면서 솔직히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이아몬드 되면 엄청 기쁠 줄 알았어요. 막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덤덤합니다. 생각보다 덤덤해요. 왜일까? 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가슴이 뛰고 막 신나지 않지?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왠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을 저를 상상했거든요. 처음 무섭고 떨렸을 때부터 난 무조건 된다, 난 무조건 다이아몬드 된다라는 걸 믿고 시작했거든요. 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돼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갈 성장이 보이지 그렇게 새롭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의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기다리는 스폰서님이 있어요. 부모보다도 나의 성공을 더 간절히 원하는 스폰서님이 우리의 멋진 성장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믿고 따라와준 고마운 파트너들이 있죠. 스폰서들도 우리 기다리고 있고 파트너도 우리 기다리고 있지만 제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미래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과정과 어떤 경험치를 쌓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5년 뒤, 3년 뒤 내 자신은 미래에서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7년이 걸렸지만 아마 미래의 저는 제가 갈등할 때마다 야, 너 어차피 될 건데, 어차피 너 다이아몬드 될 건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왜 울고 있냐, 어차피 될 건데 이 기간을 즐겨라, 뭐가 힘드냐, 될 건데 라고 계속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도 정말 왕관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쉽게 거저 가겠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진짜 멋진 이 자산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무게를 감당하는 멋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마음의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7월, 8월 정말 한국 아메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시간에 나를 이기는 도전을 해서 정말 멋진 내년에 푸꾸옥 아니면 크루즈 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작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로 왔지 않습니까? 다음에 오게 된다면 전 수석 다이아몬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 다이아몬드 김동영 리더님께 다시